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이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이 사실을 폭로한 후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휘청이게 만든 정치적 지진 속에서 기술 거물이자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카이 트럼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 폭로에 이어 카이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신속하게 축출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머스크의 이번 폭로는 공개 발표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벤처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정치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선례를 세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숨겨진 진실, 대중의 반응, 머스크가 카이 트럼프의 정치적 몰락에 미칠 장기적인 결과, 배경, 그리고 트럼프 왕조와 관련된 사건을 자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카이 트럼프의 축출로 이어진 결정적인 순간을 파악하기 전에 진행 중인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가족은 수십 년간 미국에서 부와 권력, 영향력의 상징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이 가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인, 유명 부동산 벤처, 글로벌 비즈니스 거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5자녀 중 장남인 카이 트럼프는 정치 분야에서 트럼프의 유산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떠오르는 정치 스타인 카이 트럼프는 워싱턴 DC에서 가족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트럼프 가족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카이의 경력은 부패 혐의, 비즈니스 거래 및 지속적인 언론 검열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카이 트럼프는 아버지의 재임 기간 동안 고위 보좌관으로서 백악관 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 이면에는 머스크의 폭로를 통해 드러나게 될 활동과 예상치 못한 내부 고발자인 앨런 머스크의 역할을 둘러싼 음모의 그물이 얽혀 있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논란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우주 탐험,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담한 아이디어와 행동으로 업계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카이 트럼프의 은밀한 거래를 폭로하는 그의 최근 움직임은 워싱턴 DC를 넘어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정치체제와 확고한 권력 구조를 비판해온 머스크는 충격적인 폭로를 가지고 트위터를 방문했습니다. 일련의 비밀스러운 상세 게시물을 통해 머스크는 카이 트럼프와 관련된 금융거래, 비밀회해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숨겨진 네트워크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내부자에게는 새롭게 들리지 않았지만 이전에 그렇게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머스크가 수백만 명의 추종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카이 트럼프는 아버지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국제 비즈니스 거래를 중개해왔으며 그중 일부는 위험하거나 불법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래입니다. 머스크의 주장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카이 트럼프가 이러한 거래를 통해 자신의 부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국 세력과 민감한 정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언제나 선동가였던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현상 유지에 도전했지만 그 활동을 직접 목격한 전직 백악관 직원의 증언과 금융문서, 전화 기록도 제시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윗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곧 모든 주요 매체가 이 주제를 보도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정치 제국의 연장선으로 여겨졌던 카이 트럼프는 이제 대중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의 사건이었으며 카이가 이러한 주장된 활동에 연루된 것은 미국의 가치에 충실한 공무원의 이미지와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폭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머스크의 폭로로 인해 카이 트럼프의 활동에 대한 일련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처음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지만 곧 머스크의 비난이 예고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몇 주 만에 금융 전문가, 전직 정보관, 법 집행관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크가 공유한 문서에는 문제가 되는 패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카이 트럼프는 백악관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국 지도자들과의 고위급 회담에 접근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머스크의 게시물은 카이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백악관에서의 지위를 활용하면서 복잡한 글로벌 거래망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회의 중 일부가 정부 의사소통의 공식 채널을 우회하여 어떠한 감독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카이가 국제정치의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통해서든 은밀한 사업 벤처를 통해서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든 이 폭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미국 리더십의 진실성을 기꺼이 타협하려는 누군가의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위험 신호를 불러일으킨 것은 금융거래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서는 또한 거래의 본질을 숨기려는 시도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장 회사와 국제 계좌를 통해 흐르는 자금, 암흑 자금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카이 트럼프의 정계 측근들조차 일정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의 대응은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백악관에 대한 압박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대중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온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가족을 변호했지만 아들에 대한 혐의는 간과하기에는 너무 중대했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있는 이에게도 이는 결코 가벼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다음 조치를 심의했습니다. 이번 스캔들로 인한 정치적 파장은 트럼프 일가의 명예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미래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고심 끝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카이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해임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가족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TV 연설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카이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이는 행정부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드문 정치적 투명성의 순간에 대통령은 혐의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그 결과 카이는 즉시 직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온 국민은 이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카이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대중의 반응, 국가는 분열되었습니다. 카이 트럼프의 하차 소식에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랫동안 책임을 받아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정치기관, 특히 트럼프 가문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를 강력한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가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면서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민간 시민이 정부 최고위층의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드문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가족의 일부 지지자들은 머스크를 개인적 또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는 외부인으로 간주했습니다. 머스크가 진실을 과장했는지 아니면 편향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선택적으로 증거를 제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머스크의 개인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트럼프 일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공격의 일부로 파악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파, 법적, 정치적 결과. 스캔들의 여파로 카이 트럼프가 겪은 결과는 심오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해임된 것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금융거래를 더욱 깊이 조사했으며 부패, 돈 세탁, 간첩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카이 트럼프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싸움은 수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머스크의 경우
폭로에서 그의 역할은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양극화된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혼돈의 대리인으로 비난했습니다. 여론과 상관없이 머스크의 영향력은 미국 정치의 방향을 확실히 변화시켰습니다. 확고한 정치 권력에 도전하기 위해 자신의 플랫폼과 자원을 활용하려는 그의 의지는 트럼프 가족과 전반적인 정치 환경 모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기적인 영향. 기술과 힘. 카이 트럼프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는 기술의 힘이 커지고 정치적 서사를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머스크가 폭로한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개인에게 정치적 왕조에 도전하고 부패를 폭로하며 책임을 묻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머스크의 행동은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거물의 역할과 그런 권력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는 이 극적인 사건이 가져올 변화의 의미에 대해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계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이것을 보고 있으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선거가 7개월 남았는데 이제야 그는 정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바꾸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조 바이든의 팀은 언론에 화가 났지만 그들의 좌절감은 아마도 그의 나이에 대한 관심을 끌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발언을 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팀은 언론이 그의 나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최신 발언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직원분들, 혹시 아직 통화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나는 자러 갈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은 4년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그는 자러 가야 한다고 전 세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후보인가요? 내 말은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들의 후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4년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은 그 사람이 베트남에 있으면서 나머지 세계에 자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은 최근 그의 비판자들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본질적으로 그의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유권자들과의 단절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성명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그의 지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과 함께하는 공화당원이든 냄새나는 월마트 쇼핑객이든 개탄스러운 바구니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이 모든 선거에서 계속 자신을 드러냅니다. 쓰레기. 그래서 바로 이 해안 엘리트들이 미국 중부, 남부, 그 사이, 뉴욕과 LA 사이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남동부를 강타하여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해변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는 가운데 백악관은 바이든의 해변 여행을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님, 왜 해리스 부통령을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워싱턴이 이것을 명령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잘 지내세요. 우리 서사령관은 어제도 그 전날도 최소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라고 명령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해변 별장과 해리스 부통령이 서부 해안에서 정치 모금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인 그의 팀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는 일을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백악관은 헬렌이 이곳 남동부를 강타한 후 바이든의 해변 여행을 옹호하려고 폭스뉴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골프를 치러 가며 해변에 있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진이 해변에 있는 조 바이든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주마다 너댓개주가 영향을 받아 집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해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경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5천 명이 국경을 넘어가려고 할 때 법안에 따라 그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관리할 수 없어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입법 없이 나 혼자 그 권한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일부 사항들은 계속해서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원에 의해 폐쇄된다면 저도 법원에 의해 폐쇄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합법적 이민자인 히스패닉계 시위자들은 바이든에게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고 국경 위기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시위자들은 모두 히스패닉계였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백인들의 대규모 군중이 국경을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며 조 바이든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백악관에서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이 그가 국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고 있다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테러 감시자 명단에는 300명 이상이 올라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는 4년 동안 총 14명이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문제가 바로 조 바이든의 위기입니다. 그는 첫날 국경을 개방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인터뷰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불법 이민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경찰관이 국경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국경 순찰대와 함께 국경의 인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법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다가 생각이 나서 고치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그래서 몇 주 전 오늘 세시오즈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일종의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현 대통령은 트럼프와 같은 봉쇄와 그에 관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건드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할 일은 212조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으로 국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모든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령에 따라 미국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특정 이민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언어를 듣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편리하게도 애인들이 이건 선거입니다. 선거까지 7개월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는 정책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바이든이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장기간 해외여행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의 리더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베트남에 가는 목적이 중국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인데 이제 자러 가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약한 말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를 뒤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도 안 되는 운 행동가들과 섞여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내가 고드 모어닝 비에트남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영화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의 형이 영화 인용을 좋아하고 걔 얼굴 포니숄더라는 존 웨인 영화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존 웨인의 영화도 아니었고 1940년대 배우가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전에 했던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언급이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비를 드리거나 그는 아무것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짧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짧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중에 짧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 브러질이 말한 것을 보셨나요? 숫자가 끔찍하니 우리는 5팔이 달린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의 일행에게 정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어 브러질은 민주당에 대해 나쁘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부국장이 쓴 지하실에 매달려 있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 전체 일정 중 사진도 올려보세요. 그리고 오전에는 베트남, 오후에는 알래스카처럼 그의 스케줄은 매우 빡빡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에 매달리는 것은 단지 놀이일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하실에서 선거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그를 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지하실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 일정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그 사람은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그는 노트를 살펴보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게는 내 명령을 따르는 5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방문할 사람이 5명 있었습니다. 모두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어떤 질문에도 두 번째 부분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는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미리 준비된 5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백악관에서 질문과 답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이든 측은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빈번한 실수를 지적하면 우리는 부당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부터 대통령의 인터뷰, 기자회견, 질문응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국제적으로 엉터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점은 그들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작은 창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카말라로 교체할지 모르겠지만 게빈 뉴섬은 주말 동안 프리츠커와 함께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대리자로 대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현재 광고비로 2,5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여론조사는 분명 끔찍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1년 넘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스케이트 도로를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가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감옥에 넣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탄핵에 서툴면 그를 동정받는 인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오면 은행 기록이 나오고 음성 메일이 나오며 잠재적으로 최대 17세까지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을 공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덜 동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몇 달 안에 원하는 만큼 해변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변으로 가야 하는 긴급한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는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달을 맞고 있습니다. 보세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최악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란이 직접 공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는 수백 건의 비가 내렸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섰고 사람들은 다시 화장지를 사재기하고 있으며
공급망 위기로 인해 기본적인 물품을 확보하지 못해 봉쇄 조치로 PTSD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해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내가 적어도 2시간 동안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은 2시간 동안 통화하고 정말 지쳐 있었나 보네요. 내 말은 나는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관리직입니다. 나는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금 나왔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한 경우에는 바이든이 7시간 동안 인질로 잡혀있던 부부와 2시간 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7시간 동안 나무 아래에 갇힌 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또 다른 부부는 하루 종일 배수구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레곤은 서서히 망가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이 정말 끔찍한 상태입니다. 산사태로 인해 전멸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대규모 이란의 직전인 중동에서 그의 감시 아래 두 대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닥쳤을 때 백악관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좌파가 어떻게 처절하게 타격받았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상공을 비행한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 대응자들의 경로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의 냉담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할 때 그가 해변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상상할 수 있나요? 내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해변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백악관 내부에서 조 바이든은 CNN에 출연해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해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잔디밭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소리로 물건을 망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글쎄요,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줄게요. 내가 아는 푸에르토리코인도 모르고 내 고향인 델라웨어주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착하고 품이 있으며 명예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그의 지지자들입니다. 그의 악마화 장면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즉 그는 나라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네요. 내 말은 그의 지지자들이 한 바구니에 담겨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 댓글이 나왔고 그 댓글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말로 걸어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언론위원회의 앤드류 베이츠는 대통령이 정원에서 한 증오적 수사를 쓰레기라고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집회는 쓰레기입니다. 그건 정말 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잘못 말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베이츠, 제가 보기엔 정말 수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은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코미디언들을 다루면서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종을 조롱하는 코미디언만 다루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좋아요. 이것이 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 말을 믿기 힘드시다면 존 스튜어트가 출연하는 데일리쇼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존 스튜어트가 놀렸던 모든 집단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전직 대통령과 연관시킵니다. 이제 상원이 집회를 마친 후 몇 일 동안 취재를 하는 미국 대통령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 스캔들을 관점에서 덮어야 합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코미디언은 단지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진실을 말하고 있었나요? 지지자라는 단어에 아포스트로피를 추가했다고 하네요. 이제 S 뒤에 붙여서 바이든이 한 사람만을 언급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조 바이든이 스카이프를 통해 미리 약속된 출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나온 후 도널드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의 무대에 있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그에게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속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방금 모든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런 관찰을 했고 이는 현 총사령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니 그를 용서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그런 말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카말라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를 끔찍하다고 부르며 그가 두 번째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긍정적인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에게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더 나빠질 것이며 그는 사악하고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제시할 긍정적인 의제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의제는 없었습니다. 전체 캠페인에는 의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냥 말해도 될까요? 그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연설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며 2위는 경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경주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그를 제외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라서 깡패 설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선거 일주일 전에 이 내용이 국가의 일부를 쓰레기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캠페인에 조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카말라 해리스 지지자와 대화할 때 내가 듣는 유일한 말은 그들이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나아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수년 동안 낸시 펠로시는 인프라 법안에 관한 백악관 협상을 맡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 같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로 교체되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쇼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적어도 1년 동안 이야기해왔습니다. 몇 년? 네, 몇 년 정도요. 그는 쇼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변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당신도 같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쫓아내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나라만 남아있습니다. 야, 러시아에 침투했구나. 좋아요. 로켓 발사됩니다. 내 요점은 그가 쇼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로우는 주말 동안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들이 해코드를 신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이는 바이든의 취업 준비 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데이비드 플로우는 이번 주말에 트위터에 접속하여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 사람이 당신이 메모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려 했습니다. 제 말은 현재 그 코드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거기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휴가입니다. 데이비드 플로우는 오바마의 캠페인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카말라를 돕고 있습니다. 코드는 그중 하나, 모래로 뒤덮인 케이스에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가장 큰 질문은 마크 메레디스가 바이든이 지지 캠페인에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조심하세요. 그러나 그는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원하나요?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의 숫자가 물속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녀는 버락 오바마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그것을 조정해왔습니다. 나를 놀라게 한 유일한 것은 그들이 왈츠, 블런, 버락 오바마를 골랐다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조시 아페로의 법정에 너무나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유대주의 문제 전체를 가져오고 그것이 당의 대리석처럼 만들어지게 만듭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지 W. 부시를 제치고 누구보다도 히스패닉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대인 투표입니다. 당신이 유대계 미국인이라면 당신이 항상 투표해왔던 정당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한국가에 유대인표를 던지면서 뉴욕에 있었던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이유입니다. 그는 지난 선거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왈츠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수의사와 여론조사원으로부터 샤피로, 왈츠, 마크 켈리 세 사람 중 누구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종적으로 견습생 스타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크 켈리는 괜찮았습니다. 그는 항상 세 번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조시 아페로는 마치 기독교 이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시 아페로가 "그럼 내 임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내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왈츠는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방의 마지막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그는 그녀를 흥분시키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셔피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녀가 그의 기록을 보고 "아, 그 사람도 나처럼 투표하는구나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 그는 매우 진보적입니다. 맞습니다. 패기 누네즈가 말했듯이 저는 이것이 매우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왈츠를 뽑는 것은 카말라 해리스가 좌파만으로 승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반트럼퍼와 온건파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